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기차 여행을 자주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준비가 조금 더 필요했는데요. 하루 동안 기차를 5번이나 갈아타며 대한민국을 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여정, 말 그대로 국토를 따라 달리는 여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의 시작은 서울 청량역입니다. 서울의 동쪽과 동남쪽으로 향하는 열차들이 모이는 곳. 이른 시간인데도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을 채웁니다. 저도 오늘은 여행 중 먹을 물과 간단한 음식을 든든하게 챙겼습니다. 오늘 제가 탈 첫 열차는 최신 KTX 이음 열차입니다. 운 좋게도 가장 앞자리, 진행 방향 기준 왼쪽 좌석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 노선을 타신다면 반드시 왼쪽 좌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다와 산, 그리고 오지까지 하루 안에 모두 만나는 코스입니다. 계획은 늘 완벽하지만 여행은 언제나 변수로 완성되죠. 그래서 더 설레이나 봅니다. 출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나자 차창 너머로 눈부시게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집니다.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기차 여행은 한번 경험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겨울바다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맑아 보입니다. 조금 더 가니 기네스북에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인증받은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정동진역에서 약 3분간 정차를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잠시 내려 인증사진을 찍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잠시 후 동해라는 KTX가 곧 출발합니다. 정동진역에서 한 정거장을 더 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까지 서울에서 2시간 10분 걸렸는데요. 아직도 이른 아침이네요. 첫 번째 역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곳은 묵호역입니다. 묵호역에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묵호역에서 해변까지 걸으면 약 20분이 걸리는데요. 택시를 타면 5분이면 도착하고 택시비는 4,500원 정도 나옵니다. 묵호해변 근처에는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택시로 5분 만에 돛제비골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무료 해랑 전망대는 내년 1월 초까지 공사 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동해바다는 언제 봐도 참 예쁘네요. 이곳 묵호는 작은 항구이지만 돛제비골 전망대는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포함되는 명소인데요. 특히 산 쪽에 있는 스카이밸리 전망대가 유명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무덤이 많아서 안개가 낀 습한 날에는 도깨비불이 많이 보였다고 해서 돛제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돛제비골 전망대는 10시부터 오픈을 해서 먼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동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 한 곳인 묵호해변은 참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묵호 등대가 있는데요. 실제 운영 중인 아름다운 등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데 아쉽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등대에 오르면 묵호에서 가장 높은 시선으로 360도 뻥 뚫린 바다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묵호의 상징은 지금은 스카이밸리 전망대일 겁니다. 묵호까지 오셔서 이곳을 안 가보신다면 조금 서운하실 겁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요금은 성인 3,000원이고 경로 우대는 1,400원입니다. 전망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 앞쪽에 서 있으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 보니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묵호 등대 뒤쪽에는 농골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묵호항 개항 이후 어업이나 항만 노동자들이 산비탈에 마을을 만들고 살았던 곳인데요. 골짜기를 뜻하는 농골과 마을을 의미하는 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골목마다 예쁜 카페들이 숨어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람의 언덕 방향으로 가시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묵호항과 농골담 마을이 그림처럼 어울려져 있네요. 못 본 1년 만에 새로운 카페들도 많이 생겨났네요. 바다를 내려다보며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유럽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특히 이곳은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 걷기 여행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 아무 곳에나 앉아서 차 한잔하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묵호항으로 걸어갔습니다. 묵호 수산시장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항구 옆에 있는 수산시장은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네요. 저도 시장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회덮밥을 시켜봤는데요. 회의 양이 푸짐해서 밥을 남길 정도였네요.
이곳은 카카오 택시도 잘 잡혀서 택시를 타고 다시 무코역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열차로 갈아탈 겁니다. (11시 5분에) 동해 산타 열차가 무코역으로 들어옵니다. 이 열차는 강릉에서 출발해서 분천역까지 하루 한 번만 운행하는 열차라서 미리 예매는 필수입니다. 기차 외관이 아주 귀여운데요. 우선 산타 열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인기 있는 칸은 3호차입니다. 기차 안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벤치가 있네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라는 분천역까지 가는 열차라 그렇습니다. 3호차에는 패밀리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4명이 마주보고 갈 수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간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가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좌석도 있는데요. 이 좌석들도 정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호차는 옛날 식당칸처럼 생겼는데요. 음식을 팔지는 않지만 가져온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1인석도 있는데요. 물론 모두 예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넓은 좌석도 있어서 간식을 먹으며 가면 정말 재밌겠습니다. 1호차와 4호차는 일반 좌석칸입니다. 이제 열차는 바다를 떠나 깊은 산속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 열차는 태백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에서 출발한 물줄기를 따라 깊은 산속을 달려갑니다. 이런 깊은 오지까지 기차로 올 수 있다는 건 저와 같은 뚜벅이 여행자에겐 축복과도 같습니다. 무코역에서 1시간 50분을 달려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오지인 승부역입니다. 승부역은 승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요. 주변에 도로가 없어서 오직 열차로만 올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산타 열차를 떠내보내고 예상은 했지만 기차 플랫폼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철길을 건너면 매점이 있는데요. 이 매점은 동네 주민들이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여는 간이 매점입니다.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고요. 저는 우선 안 가본 투구봉 숲길을 가보려 합니다. 이 숲길은 승부역에서 출발해서 투구봉 전망대와 질금 전망대를 거쳐 다시 승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승부역에서 저에게 약 3시간 30분의 시간이 허락되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승부역을 나와 아래쪽 길을 따라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니 왜 세평 하늘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네요. 철교를 지나면 왼쪽으로 샛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펜션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곳에 영암선 개통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하네요. 투구봉 숲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초반은 금강 소나무 숲인데 경사가 제법 가팔라서 숨이 차오르네요. 코스 주변으로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장관입니다. 저 멀리 승부마을이 보입니다. 가구 수는 많아봐야 10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산 능선에는 바람이 아주 강한데요. 바람막이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갈림길에서 우선 투구봉 전망대를 다녀오겠습니다. 투구봉 전망대는 규모는 아담했는데요. 하지만 전망은 백두대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 땅도 3평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전망대 뒤에는 묘가 하나 있는데요. 천하 명당에 자리를 잡았네요. 투구봉 전망대를 보고 다시 뒤로 가면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은 질금 전망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반도 지형과 세평뜰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양원역 방향이고 세평뜰은 사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신기하네요. 이제 하산합니다. 투구봉 약수터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특히 이 부근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가야 되는 진달래 터널도 있네요. 봄에 오면 환상적인 진달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장군 소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주변에 오직 소나무가 딱 한 그루인데 이렇게나 우람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투구봉 약수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에게 전염병이 돌자 이곳에 물을 먹고 발랐더니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물의 양이 작아서 마시진 못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승부역까지는 1.25km입니다. 이제 큰 길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승부역이 무인역이다 보니 건널목도 무인 건널목이네요. 승부교 다리를 지나 쭉 가시면 됩니다. 겨울이지만 물소리가 참 우렁찬데요. 철길 옆으로 우뚝 솟은 절벽이 정말 웅장합니다. 저 멀리 빨간색 승부 현수교가 보입니다. 2003년도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계곡물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현수교로 건너면 다시 승부역입니다. 저는 휴식 없이 약 1시간 10분쯤 걸렸는데요. 천천히 걸으셔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승부역에 있는 매점은 간단한 식사나 막걸리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세평 하늘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세평 하늘길은 저는 여러 번 종주를 했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는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이 돌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인 세평 하늘길이 시작됩니다.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철책 너머에 있는 사유지가 질금 전망대에서 봤던 세평 하늘숲입니다. 아직 눈이 많이 안 오고 춥지 않아서 마치 가을 같네요. 전체 코스는 평탄하고 쉬운 편입니다. 지금 승부역에서 양원역 방향으로 세평 하늘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쪽으로 오시려면 기차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차 편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차를 타고 오신 분이 없으시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세평 하늘길은 전반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간마다 이렇게 바위나 자갈들이 깔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세평 하늘길은 참 좋네요.
오늘 승부역에서 양원역으로 가는 구간은 새평 하늘길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제1코스인데요. 약 6km 정도 되고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요. 제가 아까 승부역에서 투구봉 숲길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양원역까지 가는데 전차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휴식이라든지 개인 체력에 따라 차이가 좀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양원역에서 4시 37분 기차를 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새평 하늘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바위가 많은 구간들도 지나게 되거든요. 이런 기간들이 길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평탄한 길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 게 심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승부역에서 2.5km, 양원역까지 3.2km 남은 구간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 새평 하늘길을 대표하는 철길 옆으로 걷는 구간인데요. 오른쪽에는 철길이 있고 왼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멋지게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난간이 수해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위태로 왔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 깨끗이 정비가 돼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네요. 운이 좋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곳도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은 못 보겠네요. 이 옆에 있는 이 구조물은 이제 낙석을 방지하는, 낙석으로부터 기차를 보호하는 그런 터널입니다. 피암 터널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철로된 난간 구간을 지나실 때는 겨울에는 얼음이 여기 얼려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아이젠을, 평지지만 아이젠을 꼭 착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봉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올라갔던 그 전망대가 있던 그 부분인데, 그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한반도 지형처럼 보였던 그 부분입니다. 밑에서 보니까 봉우리가 꽤 높아 보이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구간은 보시다시피 철길 외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다가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지라서 아주 호젓하고 조용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멋질 것 같고, 눈이 많이 내려서 설경이 됐을 때도 굉장히 멋진 곳이죠. 이런 멋진 구간은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실 땐 전혀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걸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걷는 분들을 위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합니다. 산이 높다 보니까 계절이 겨울이기도 하고, 지금 백두대간 협곡열차 지나가네요. 때마침 저 열차는 철암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저는 양원역에서 돌아오는 차를 탈 예정입니다. 하얀색 백호무늬 기관차가 인상적이네요. 제가 손을 열심히 흔들어 드렸는데 애기들이 손을 흔들어 주네요. 이곳은 부암이라고 하는데요. 거북 현상을 한 바위, 부암 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부암 바위가 보이네요. 옆에서 보니까 거북이 머리하고 거북이 등껍질이 아주 비슷하고 그럴싸한데요.
가셔도 충분히 멋진 트레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철교 아래쪽으로도 지나가고요. 트레킹 코스에 신발 자국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용객이 너무 없으면 이 트레킹 코스가 유지가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세평 하늘길은 이렇게 곳곳에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길도 쉬운 편이라서 길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곳곳에 산악계 리본들도 많고요. 산악계 리본을 웬만하면 한 군데 모아서 달아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어서 보기에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선자령에 갔을 때 선자령은 아예 이 산악계 리본을 묶는 곳을 지정을 해서 아예 하나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철교가 보이는데, 철교 뒤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아주 병풍처럼 멋지네요. 세평 하늘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철교와 산의 조화가 멋진 곳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드물게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들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 목소리가 AI 합성 목소리다, AI 합성 목소리 아니냐, 그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서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녹음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무 데크 구간이 있는데, 이 절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굉장히 멋지고요. 세평 하늘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중에 한 곳입니다. 가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저쪽 산 능선 가운데 쪽으로 쭉 데크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곳인데 굳이 이렇게 리본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네요. 보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리본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길이 헷갈리거나 갈림길 같은 부분에서 원래 코스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아놓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작은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요새 지자체 출렁다리를 워낙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작은 출렁다리는 아주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도 이 출렁다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건널지 감이 안 오네요. 출렁다리가 많아지는 만큼 관리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정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한 곳에 조망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보실까요? 저희의 뾰족하게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곳이 연인봉이라고 하고, 연인봉 아래 선약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약소 위치가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선녀와 약초꾼이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간 뒤에 1년에 한 번 여기로 내려와서 같이 목욕을 하고 저 연인봉에 올라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 기둥이 이렇게 심하게 휘어 있는데 분명히 이름이 있을 법한 소나무인데 아무 표지판도 없네요. 표지판이 없으면 먼저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이 인자 아닌가요? 그럴싸한 이름이 생각나시는 구독자님들은 댓글에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죠. 연인봉 아래 보이는 이 철교가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를 함께 찍으면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 포토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기차가 안 지나가네요. 이 아래쪽 구간이 원래 수해가 있으면 가장 취약해서 자주 파손됐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보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엔 이 구간에 밧줄밖에 없어서 밧줄을 잡고 겨우겨우 한 사람씩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보수가 되었네요. 옛날 밧줄도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 이 밧줄 잡고 내려갔었는데 아래쪽 구간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보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승부역을 떠난 지 약 1시간 정도 된 구간인데요. 전체 코스에서 약 3분의 2 정도 온 지점입니다. 여기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여름에 왔을 때 여기에서 잠깐 돗자리를 피고 쉬었다 갔던 기억이 납니다. 새평 하늘길은 중간에 특별히 쉼터나 정자가 있진 않은데요. 대신에 이렇게 편하게 아무데나 돗자리를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바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왔을 때도 평균 기온이 좀 낮은 편이라서 그렇게 덥지 않게 시원하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꼭 바닷가 백사장처럼 모래가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데요. 이거를 누가 인공적으로 모래를 이렇게 뿌려놓진 않았을 텐데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고운 모래가 깔려져 있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주변 산 경치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죠. 우와, 지나가네요. 아, 무궁화호가 아니네요. 화물차네요. 여기 숲속에 이렇게 데크가 있네요. 야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쉬었다 가기엔 좋은 것 같아요. 이 쉼터에서 양원역까지는 1.2km 남았습니다. 이 길을 새평 하늘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새평 하늘이라는 말의 기원은 승부역에서 근무하셨던 승무원이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에서 승부역을 새평 하늘 그리고 새평 땅이라고 표현하신 그 시구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아까 저도 잠깐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하늘이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이 새평 하늘길의 단점이라면 중간에 상점이나 편의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락이나 간식 같은 것들을, 특히 물 같은 거 잘 챙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그런 편의시설도 하나씩 늘어나겠죠. 식당도 없습니다. 이 승부역에서 양원역 가는 구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 벽에다가 예쁜 글씨를 그려 놓았네요.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여기도 예쁘게 벽화를 그려놨네요. 옆에 계곡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고래고요. 계곡 옆에 고래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아, 여기 시구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부역에 근무하시던 승무원이 지은 시인데요. 승부역은 하늘도 새평이요, 꽃밭도 새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 이 시에서 이제 새평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시 위에 보시면 호랑이가 3마리 있거든요. 그 승부역 앞에서 그 다리를 건너시면 이 호랑이 조형물이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아까 저는 그쪽은 가지 않았는데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거나 설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자전거를 여기까지 타고 오셨나 본데요. 이 둥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낙석을 방지하는 피암 터널입니다. 암석을 피한다는 뜻인데요. 기차 타고 지나갈 때는 자주 봤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기에는 처음이네요. 굉장히 가깝네요. 저 앞에 귀여운 눈사람 인형이 있는데요. 이 눈사람 인형이 나타나면 양원역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 양원역에서 오는 V트레인을 타고 다시 분천역으로 갈 건데요. 분천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타 마을이 있는 곳인데 봉화 곳곳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겨울과 관련된 조형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울라프던 건데. 오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 이렇게 저처럼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양원역에서 먼저 내리시고 거꾸로 승부역 쪽으로 가서 승부역에 있는 매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다거나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렇게 기차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원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한 개도 없거든요. 제가 이따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원역에는 그냥 덩그러니 승강장만 하나 있는 그런 간이역입니다. 그래도 승부역도 승무원이 없는 무인역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기차가 쓸 때 간단하게 식사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매점이 열리거든요. 번개 매점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원역보단 승부역이 훨씬 나으실 겁니다. 기다리시게요. 네, 드디어 양원역이 보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양원역 플랫폼인데요. 승부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급히 서두르진 않고 중간에 휴식은 없었지만 2시간이 채 안 걸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도 자전거가 있네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요. 저쪽 산 쪽에 민가가 좀 보이는데요. 양원 마을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몇 가구 계시지만 식당이라든지 상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상점이 4km에서 5km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양원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자 역사인데요. 이름 그대로 나라에서 만든 역이 아니라 이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런 역사입니다. 민자 역사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작은 역이기도 할 거고요. 여기가 양원역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죠. 그 흔한 역사 건물도 하나도 없고, 여기 보시면 길 건너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가 양원역 대합실입니다.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게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저쪽에 있는 신호등 있는 건너목을 통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합실로 쓴다기보다는 옛날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그냥 보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기차로는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분청역까지도 기차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차 시간이 한 40분 정도 더 남았는데 저 대합실에 가서 잠깐 기다려야 되겠네요. 화장실은 저쪽에 작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해평 하늘길 전체 지도가 있네요. 양원역에서 승부역까지 5.6km, 양원역에서 분청역까지 약 6.5km인데요. 지금 수해로 폐쇄되어 있는 구간이 이 비동 승강장에서 이 분청역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 양원역에서 비동 승강장까지 가는 길에도 중간에 조그맣게 강을 건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유실이 되어 있으면 건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오는 약 5.6km 구간, 이 구간만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방법은 이 낙동정맥 트레일을 따라 가는 방법인데요. 이 승부역에서 이쪽 이 초록색 요 트레일을 따라서 배바위를 지나서 비동마을까지 가서 분천역으로 가는 낙동전맥 트레일, 약 이거 5.9km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이 길은 가지 않았는데 이 길은 올해 초에 다시 개통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양원역 대하실입니다. 여기 옛날 석탄을 냈을 때는 난로가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기적의 여기 촬영지기도 하고요. 박정민 배우와 이문아 배우, 이성민 배우가 나왔었던 영화네요. 양원역에서 간식도 먹고 푹 쉬었습니다. 저는 4시 37분에 백도대간 협곡열차를 탔습니다. 아까 저를 스쳐 지나가 철암역으로 갔던 열차가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백호무늬 기관차가 인상적이죠. 양원역에서 분청역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계곡 돌다리가 유실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저곳에 현수교를 지어서 새롭게 개통한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분천역에 도착했습니다. 협곡열차는 분천역에서 10분 정도 짧게 정차 후에 영주역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할 겁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타마을인데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마을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뜨겁네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시설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설도 많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곳입니다. 바닥에 빨간 인도교를 따라 예쁜 카페들과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분천역 앞에 산타 할아버지도 새로 바뀌었네요. 예쁜 분청역 옆에는 산타 우체국도 있습니다.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실제로 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차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여유롭게 저녁도 먹었습니다. 산타 마을에서 굴국밥은 잘 안 어울리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산타 마을에서 1시간 정도 구경을 한 뒤 5시 45분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모든 기차표는 미리 예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약 1시간을 달려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5분 뒤에 서울로 출발하는 ITX 마음열차로 환승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열차를 이용한 국토 환종주 여행이었는데요.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